예측 불가다 이렇게 미래는 계속 어, 그 뭐라고 그럴까 좀 불가항력적으로 또 우리가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끊임없이 우리한테 빠른 속도로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가 캐치를 못하면 안 되지 않는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인들의 말을 조금 정리를 해보니까요. 먼저 공자님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그 공자님이 학위시습지 부력 여로하라. 이제 이 말을 우리는 이 교육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통 많이 보는데 이것은 그야말로 학습의 시작입니다. 학습. 학위시습지 부력 여로하라. 그러니까 배우고 또한 익히니 즐겁지 아니한가. 그리고 멀리서 벗이 찾아오니 뭐 즐겁지 아니한가. 그리고 군자가 아닌가. 이제 이런 얘기들을 인생 삼락이라고 그래서 인생의 세 가지 즐거움 중에서 학습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그냥 교육인가 보다 해서 조금 낭만적으로 생각했다면 맹자님은 우리한테 좀 더 알갱이 있는 얘기를 해줍니다. 공자님은 군자 삼락을 얘기하죠. 군자 삼락은 임금인 경우를 제외하고 부모가 고존하고 형제가 무고하고 그게 첫 번째 즐거움. 두 번째는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는 거. 이게 두 번째 즐거움. 세 번째 즐거움에서 교육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교육은 맹자님의 멘트죠. 천하의 영재를 얻어서 가르치고 기르는 것. 이것이 세 번째 즐거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맹자님의 교육에 준해서 여러 사람들의 교육의 명제를 한번 이렇게 해보니까 아까처럼 교육이 미래가 굉장히 빨리 온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우리가 한국 사람 동양인이 가지고 있던 그 패러다임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몇 군데서 찾았어요. 이 스피노자가 했는 말 중에서 깊게 파려면 넓게 파라라는 명제에 저는 주목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한우물을 팔아 이렇게 배워왔잖아요. 근데 오히려 한우물을 더 깊게 팔려면 넓은 데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는 뭐냐면 예전에는 학문이 막 이렇게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뭐 예를 들어 문학, 철학, 뭐 여러 가지 인문학들도 아주 세분되어서 이렇게 세그멘트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제는 어, 학문들이 학문들이 이렇게 결합하기 시작한 거예요. 문학, 사회학 이런 거 불과 한 20년 전쯤부터 이렇게 학문들이 막 붙는 걸 보셨죠. 연극 심리학 이런 책들이 있어서 아 이게 좀 더 깊게 팔기 위해서는 어쨌든 학문 간의 이렇게 결합 또는 융합, 복합 이런 것들 벌써 미리 예견했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예를 하나씩 조금 들어보겠습니다. 니콜라스 네그라폰테라는 분은 그 MIT 공과대학의 미디어랩의 창시자입니다. 이 사람 때문에 디지털이라는 말이 생겼죠. 디지털.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 그 알약을 먹어서 영어나 섹스피어 작품을 배울 수 있다. 이렇게 미래를 예견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정보의 황금 가치가 분명히 있다는 걸 가르쳐 준 거죠. 이분이 어느 세미나를 갔는데 세미나 들어가는 입구에서 자기 소지품들을 다 이제 맡겨놓고 들어가는데 이분이 랩탑을 맡기면서 그 사무원이 물어요. 이게 얼마 정도 하는 랩탑입니까? 뭐 모델을 보면은 이제 얼마인지 나오지만 그걸 물었어요. 물으니까 아 이건 돈으로 환치할 수 없을 정도의 소중한 거다. 값을 매길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걸 깜짝 놀라요. 그래서 뭐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정보의 가치를 얘기하기 시작한 겁니다. 정보. 이 정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책을 몇 권 갖고 있고 이런 정보가 아니라 이제 모든 정보는 어,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된다는 거죠. 아톰이 지배하던 시대에서 비트가 지배하는 시대로 이제 변화를 하면서 이제 디지털이라는 개념을 이분이 처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그 빙디지털이라는 책은 우리나라에서는 디지털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서 뭐 많은 분들 읽으셨을 거 생각합니다. 지금 이것도 나온 지 벌써 30년쯤 되지 않았나요? 30년 전에 벌써 디지털을 네그라폰트가 설파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엘빈 토플러 같은 사람은 아까 그 디아멘디스가 얘기했던 미래는 생각보다 빨리 온다. 그것도 예상치 못한 순서로 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스마트 사회가 이렇게 빨리 앞당겨질 줄은 아무도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도 스마트 사회, 그 미래 사회에 있어서의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딱 집어서 이렇게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워했죠. 이분은 정말 고민했던 흔적이 하나 있어요. 21세기 문명인은 읽고 쓸 줄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배울 수 없고 배우지 않고 역시 반복해서 배울 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21세기 문명인을 정의를 해요. 그래서 이런 얘기는 어떤 뜻을 내포하고 있냐면 정보를 다시금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그런 알고리즘을 아는 사람이 21세기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미래학자다운 멘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미래는 생각보다 빨리 온다. 이걸 얘기했던 디아멘디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피터 디아멘디스는 의사이기도 하고요. 미래학자이기도 하고요. 하버드 대학 의과대학을 나온 사람입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직접 만들어 보는 것이다. 그래서 미래를 만들어 본다라는 큰 화두를 우리한테 던지고 있습니다. 그 미래는 무엇으로 구성되며 지금까지 해왔던 패턴과는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뭐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에도 이 사람이 얘기하는 이런 명제가 들어와 줘야 되지 않는가 하는 데 대해서 우리가 부담감을 느끼기 시작했고요. 좀 더 풀어낸다면 에치핑크라는 미래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이 컨셉, 하이 터치 시대에 필요한 6가지 조건 얘기해서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디자인, 스토리, 조화, 공감, 놀이, 의미 이걸로 가지고 새로운 미래가 만들어진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교육과 어떻게 결합되며 박물관과 어떻게 결합되며 박물관이 근간으로 하고 있는 역사적인 부분은 어떻게 근간되고 새롭게 노출시켜야 될 것인가 이런 데 대한 일종의 가르침을 준다고 그럴까요? 그런 느낌입니다. 어, 교육학자 중에 서 켄 러빈슨 경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되시죠. 이제 그 테드 강연에서 가장 인기 있는 분이신데 이분은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들은 목표를 너무 높게 잡고 실패하는 것이 문제라고 말하는데 이건 정반대다. 목표를 너무 낮게 잡고 성공하는 것이 문제다. 그러니까 이것은 미래에 대해서 예견을 회피하는 거죠. 미래가 빨리 오기를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의 그야말로 잔재주여서는 안 된다. 과감하게 그리고 목표를 높게 잡고 성공해야 하는 것이 바로 교육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교육이 다른 것에 외곽의 스피드 있게 지나가는 것보다는 굉장히 천천히 가고 있는 데 대한 경종 이런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디지털은 그야말로 굉장히 발걸음 보폭이 큰 움직임이거든요. 근데 교육은 그 움직임을 따라잡고 있는가 이런 데 대한 또 뭐라고 그럴까 숙제거리를 저희한테 남겨주는 겁니다. 어, 그래서 지금 교육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그냥 미래학자들이 저렇게 던지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좀 위기감을 느낀 책 2권을 한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 교육은 일평생 배움을 멈추지 않는 사람으로 만드는 일이 목표인데 근데 우리는 약간의 배움이 교육의 시작이 아니라 종착점이 되어버린 시대에 살고 있다. 이걸 탐 니콜스라는 분은 해군 사관학교 교수입니다. 이 사람이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거의 책에서 좀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져요. 전문가의 죽음이라는 책인데 우리한테 번역이 됐습니다. 전문가와 강적들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부제가 재밌잖아요. 나도 너만큼 알아 이렇게 부제를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어, 우리도 지금 다른 경로를 통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는데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은 우리한테 큰 느낌을 울림을 주질 않아요. 이런 데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어떤 분들은 뭐 사도가 어떻다느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정보의 확장성에 대해서 이 미래를 향해서 끌고 가는 사람들이 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정보의 확장성과 예를 들어 아이들이 모르는 것을 꼭 선생님이 더 많이 알고 있어야 된다 이런 쪽 것이 아니라 정보의 확장성의 그 뭐 방법이라고 그럴까요? 구조라고 그럴까요? 이런 부분들이 아이들이 아는 것과는 달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 그 중간에 제가 아주 충격적인 말을 썼잖아요. 왜 제 의견을 무시하세요? 교수님이나 저는 아는 게 별반 차이 없잖아요. 이게 이 책 안에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개탄하면서 한 분이 역사 선생님이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해요. 샘 와인버그라는 분은 그 역사 선생님이신데 시대의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는 교육 현실, 넘쳐나는 디지털 정보의 진실과 거짓. 사실 미디어에 대해서 변별력이 없잖아요. 페이크 뉴스 같은 거 다시 또 설명해 줘야 되고. 그래서 변화하는 시대의 교육 과정과 정책과 교육자가 같이 변해야 되는데 이게 서로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이 사람 답답해서 이런 책을 하나 써요. 역사는 왜 배우는가. 이게 왼쪽 편에 있는 이 책이 이분이 쓴 책인데 부제가 내 손안에 스마트폰이 있는데 역사는 왜 배워? 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1884년 갑신정변은 알지만 그 갑신정변 이후에 어떻게 되어 가지고 그게 1894년에 갑오경장으로 이어지느냐 아니면 이어지지 않느냐 아니면 그 주역들이 다 어떻게 흩어져 버려서 갑오경장 이후에 광무계획에는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맥락을 아이들은 모르잖아요. 학생들은 알기 어렵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스마트폰에 찾으면 다 나오거든. 다 뭐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아주 충격을 받은 모양입니다. 이 와인버거 선생님은. 그래서 전문 역사학자조차 인터넷 자료 읽기를 실수하는 현실에 경종을 울리는 시대가 왔다. 그리고 디지털 네이티브, 디지털 원주민이라고 하는 요즘 학생들이 디지털 정보에 책임 있는 소비자는 아니잖아요. 소비와 생산이 이렇게 물려서 돌아가려면 이 디지털 시대라는 게 뭐 이제 거부할 수 없는 시대잖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걸림돌이 된다. 개탄하고 있는 책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교육의 위기를 보여주고 걱정하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중심을 잡아야 될 것인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 사무엘 베켓이라는 사람은 노벨상 받은 극작가예요. 그 아일랜드 출신의 그 프랑스 극작가인데 이분이 월스워드 호우라는 책을 썼어요. 나쁜 방향을 나쁜 쪽을 향하여 뭐 이런 책인데 이것도 좀 어, 다른 글쟁이가 쓴 것을 좀 패러디한 작품인데 여기에서 이 사람은 이런 문구가 있죠. 늘 시도했다. Ever tried. 늘 실패했다. 괜찮다. 다시 시도하자. 다시 실패하자. 더욱 멋지게 실패하자. 이 부분은 정말 디지털은 0 아니면 1, 뭐 이렇게 우리 배웠잖아요. 그래서 흑 아니면 백, 진실 아니면 거짓 이렇게 나눠지는 데서 역사의 해석이 다르고 보는 시각이 다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인문학적인 사고가 어떻게 집어 들어가야 될 것이냐에 대한 어, 좀 은연중에 경고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물론 반드시 교육을 위해서 얘기한 건 아닌데 교육적인 부분에 좀 뭐라고 할까요? 해석을 이렇게 붙여보니까 조금 납득이 가는 부분이어서 제가 붙였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나름의 결론인데 교육은 모르겠다. 불가능한 직업이다. 이분 지금부터 프로이트잖아요. 정치나 정치 분석처럼 불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게 될 거다. 그리고 처음부터 그렇게 될 거다라고 알고 있다.
그래서 교육에 대해서는 딱 이렇게 금을 그은 대로, 길을 은 대로 이런 게 곧장 나가는 것이 아니다. 여러 가지가 결합하고 융합하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래를 좀 반드시 봐야 된다라는 거. 물론 뭐 이분은 훨씬 예전에 얘기했던 건데 그 말이 지금은 좀 현실이 되는 것 같아서 어 뭔가 섬찟한 그런 느낌도 사실 들어요. 자, 그러면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갈팡질팡한 석학들의 얘기를 모아놓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냥 뭐 순서도 없이 확 다가온 미래 사회에 얹혀 살면서 우리가 지금 뭐 선생님은 선생님대로, 학생님은 학생은 학생대로, 그다음 교육에 책임을 지고 있는 학부모는 학부모대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부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결을 해줘야 될 것인가. 그리고 이것이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박물관에서 박물관을 찾아주는 사람들, 그리고 박물관에서 뭔가 메시지를 던져줄 때는 도대체 어떻게 던져줘야 되는가. 물론 우리는 체험 학습이라는 걸 통해서 박물관을 단순히 눈으로만 보는 과정을 벗어나서 선생님과 전문가와 만나게 되는 과정에서 이걸 어떻게 구현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 솔직히 고민됩니다. 그래서 사실 미래는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 볼 때 양과 질이라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이 디아만디스 책은 얘기하고요. 이분은 또 미래학자니까 10억 명의 안드로이드 교사만 필요하면, 그리고 이 사람은 굉장히 많은 수의 스마트폰을 어, 처음 만지는 아이들한테 나눠줘서 그 교육의 효과를 체크하기도 한 사람입니다. 근데 어, 지내놓고 보니까, 그리고 석학들이 했던 얘기를 정리해서 보니까 이것은 큰 변화를 위한 몸짓은 아닙니다. 그냥 쉽게 그냥 생각해서 좀 표면적인 변화만 보여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전문가들은 교육이 VR의 그 킬링 앱, 킬러 앱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VR을 보면 전부 뭐 게임이든 풍경이든 이런 쪽으로만 보여주다가 교육이 VR과 또는 AR과 탁 만나면 아주 뭔가 획기적인 그 무엇이 있을 것이다. 아직 아무도 몰라요. 그렇지만 이 VR과 AR과 또는 VR, AR이 합쳐진 게 MR, 그다음에 또 사이버로 들어온 게 XR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면서 이것과 인공지능만 조합이 되면 이건 뭔가 교육에 있어서 대박 난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중간 과정이 좀 많이 밝혀지지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온 미래라고 보고요. 그리고 전통 교육에서 우리가 뭔가 배울 게 있다, 뭐 교육의 본질은 흐려지지 않는다, 이런 부분에서 부족했던 것도 디지털에서 뭔가 좀 촉진시켜 줄 수 있는 게 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분도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정강현실이라는 것은 일종의 매직인데 이게 교실에서 세계로 확장하고 AR과 AI 혼합으로 모든 발걸음이 예술 수업이 되고 역사 수업이 된다, 이렇게 디아멘디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가장 최근에 교육의 미래를 예견한 책이 아까 그 디아멘디스 책이기 때문에 제가 많이 부분 인용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매우 다른 미래를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교육의 미래를 만드는 조건을 이제 얘기를 쭉 정리를 해보니까 저는 이렇게 네 개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무지향성 변수가 너무 많아서 일단 속단할 수는 없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몫이 분명히 있다, 이런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기술적 변화만으로는 그 인문학적 변화를 절대로 낙관할 수 없다. 이건 뭐 지금 선생님께서도 어, 이 두 번째 문항에 이렇게 동의하시는 분이 저는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디지털 네이티브하고 MZ 세대를 위한 패러다임이 정리되어야 된다. 아까처럼 그 탐 니콜스처럼 이렇게 확확 건너뛰는 데 대한 글쎄 이게 연결고리를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그 교육의 미래는 신해 행정,
또는 지범 계차 이 구성을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육은 뭐 누가 말하지 않아도 굉장히 좀 신성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교육의 미래를 예상하는 것은, 그리고 교육의 종착점을 예견하는 것은 우리가 종교를 믿는 것과 저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종교를 믿는 과정이, 진실한 종교를 찾는 과정이 신의 행정의 과정이라고 그래요. 일단 믿고, 그 다음에 뭐 절대자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절대자의 가르침을 몸소 행동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남에게 얘기해서 증명해 보이는 거. 이게 뭐 기독교로 치면은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막 증명해 보이는 거. 그런 것처럼 이 신의 행정, 종교에 다가가는 마음씨로 교육의 미래를 만들어야 되고, 이 지범계차라는 것은 일종의 율법을 이렇게 바로 세워가는 과정입니다. 율법을 뭐 2000년, 3000년 전에 만든 율법을 지금 그대로 다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킬 건 지키고, 범할 건 범하고, 열 건 열고, 닫을 거는 닫고. 그래서 뭔가 시대에 맞게 시의성 적절하게 합리성을 가지고 가르치고 배우는 패턴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것은 그냥 안에서 내부에서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뭐 디지털 시대가 왔다, 뭐 미래가 어떻게 온다, 여기에 기댈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이 네 가지 조건을 생각하면 이제 머리가 지끈지끈 저로서는 아프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교육은 시작될 거다 하면서 저희가 생각하는 그 디지털 시대,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의 시대, 여기에서 박물관은 어떤 위치에 있어야 되는가 하는 얘기를 시작